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를 들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뜻이 없었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 이대준 씨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욱 실장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죠.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서 전 실장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까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장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서훈 실장인데 자꾸 서욱이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아니죠. 서훈 전 실장.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 근데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미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서가 보니까 130쪽으로 뭐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혐의를 서훈 전 실장은 부인하고 있다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그 공무원이 이제 그 피살되고 난 이후에 새벽에 그 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해요. 네.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고요. 서훈 실장이 이제 주재를 했잖아요. 결국 그때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방부로 돌아가서 그 첩보 문건을 삭제하게 됩니다. 네. 수십 건을. 그게 아마 이제 전체 국정원하고 합쳐가지고 한 106건 정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으로 그때 당시 이제 월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자진 월북에 배치되는 아마 첩보 문건들을 삭제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난번 서욱 그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구속 적부심에서 또 풀려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서욱 장관이 제가 볼 땐 다 자백한 것 같아요. 아, 서욱 장관이. 네, 내용을 다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수사기관에.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굳이 뭐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자백을 하니까. 그렇죠. 이미 다 털어놨는데 뭐. 그렇지만 이분은 밖에 나가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건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내용을 다 가지고 그다음에 서훈 실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거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서훈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구속이 됐다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오늘 이 심사가 끝나고 나서 예. 결국은 서훈 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글쎄요. 뭐 오늘 밤 뭐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측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하루를 앞둔 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서훈실장의 영장심사 하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측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입장을 좀 정리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이 뭐 대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종합적으로 각 기관의 보고를 받고 종합적 판단 끝에 내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실장도 그중에 그 보고 라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문 전 대통령이 하실 말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서훈 실장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장관이 뭐 얘기를 사실대로 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풀려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서훈 실장이야말로 구속의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자진해서 귀국해서 검찰 조사받겠다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를 이제 와서 뭘 인멸할 게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미 이제 실질 심사 10시부터 중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기각될 것이다. 네, 기각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즈음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좀 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쭉 밝혔는데 입장을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게 자백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된 발언인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내가 승인했다라고는 했지만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제시 못하고 조작됐다는 비난만 한다. 안보사원을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 윤 정부를 비판했고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 오늘 서훈 실장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혹시 이거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는 뭔가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를 줬는지,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최종 승인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떳떳하시면 왜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106건을 삭제했는지 밝히십시오. 그렇게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들을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밝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국방부 이런 보고를 내가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첩보 삭제 등 어떤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문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건 법적 책임은 피해간 발언으로 보인다. 우리 어제 그 윤건영 의원 통한 여러 가지 문 전 대통령의 입장, 김재섭 의원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치적 스텝을 밟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단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돼서 메시지를 낸 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감사원의 서면 조사가 있었을 때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감사원을 향해서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예,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그때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도 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으신 거고 사실은 이번에 내오는 메시지들을 잘 보면은 내가 승인했다. 그리고 안보를 정쟁으로 삼지 마라라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수사의 결과는 사실은 정치적이다라는 미리 선수를 한번 저는 보여주신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조금 더 진척이 되더라도 이것은 다 정치적입니다라고 미리 설명을 좀 해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비껴나갈 수 있고 이것은 다 정치적이다라는 프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때에 맞춰서 화도 내시고 메시지도 내시고 정책 스텝을 하나하나 밟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실 줄 아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 재임 중에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아마 한 수백 년 넘을 겁니다. 권력은 시간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뭐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미심장하죠. 예. 나랑 싸우자는 얘기죠. 참모들 말고. 진짜 싸울 생각이면 나랑 싸우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검찰이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를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종 책임자로 서훈 실장을 지목했고 그거는 그 윗선으로 수사 확대를 하지 않겠다. 이 판단을 이미 내린 거고 그 근거도 좀 희박하잖아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밤사이에 보고받은 게 아니고 다음 날 보고를 받았고 검찰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건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몰랐을 거다라는 전제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나 어쨌든 그 지난 정부 인사들은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고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이 정책 판단 끝에 내린 통치권 차원의 판단을 당시와 팩트가 달라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 대통령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이 지금 검찰도 그리고 현 정부도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온다면. 예. 홍준표 알겠습니다. 시장의 이 이야기는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냐 이 이야기는 이 정권에게도 해당되는 저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해당되는 충고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고요. 저희가